뉴스브리핑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마이크 월츠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겨냥해 우리는 러시아와 협상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월츠 보좌관은 2일 CNN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개인적 그리고 정치적 동기가 전쟁 종식과 다를 경우 그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며 영토 양보와 러시아 안보 보장을 통한 전쟁 종식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양보하고 유럽이 주도하는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고개를 흔들거나 팔짱을 끼는 행동이 매우 무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회담 결렬을 책임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돌리면서 협상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지원의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요.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의 협상 압박이 더욱더 거세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개막과 맞물려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4일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 역시 필요한 모든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미국산 대두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미국 농가가 큰 피해를 입은 대두 전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미 중국은 브라질로부터 대두와 옥수수 수입을 확대하면서 대체 공급망을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 밀 그리고 쇠고기 등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미국 농업과 무역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무역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전 세계 시장이 긴장 속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관세 전쟁에 관한 비판적인 기사인데요. 워런 버핏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수장 워런 버핏 회장은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관세는 일종의 전쟁 행위라며 시간이 지나면 상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버핏 회장은 이빨 요정 비유를 들면서요. 관세 부담이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대신 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관세 부과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버핏 회장은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에도 공화당의 무역 전쟁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정책에 대한 첫 공개적인 비판으로 시장과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국내 조선 건조 사업 관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LNG 운반선과 쇠빙선 기술에 관심을 보이며 협력을 제안한 가운데 국내 차세대 쇠빙연구선 건조 사업이 예산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조선협력 TF를 가동해 실무 협의를 이미 시작했고요. 미국이 군함뿐만 아니라 LNG 운반선과 쇠빙선까지 패키지 발주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한 쇠빙선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은 자체 건조 역량이 부족해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 중입니다. 그러나 국내 차세대 쇠빙 연구선 건조 사업은 2030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이미 쇠빙선 개발을 진행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LNG 운반선 건조 역량이 없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조선업계에서는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의 2월 수출이 전년 대비 1% 증가하며 반등했지만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감소하고 조업 일수를 고려한 1월에서 2월 누적 수출액도 4.7% 줄어 수출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26억 달러, 무역 수지는 4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그리고 바이오헬스 수출 증가가 반등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이 3% 감소하면서요, 100억 달러를 아래로 떨어진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도 변수가 되었습니다. 3월 4일부터 중국의 추가 10% 관세,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가 시행되면서 한국 기업도 글로벌 공급망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면서 과거 반도체법 그리고 IRA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